그날 저녁 뉴스를 보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 중국 불법 어선단의 경고 사격 자막이 지나가는 순간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요. 콜롬비아라니? 그 먼 나라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으실 수도 있지만 저와 제 또래분들은 아실 겁니다. 70년 전 6.25 전쟁이 한창이던 그 시절 대한민국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사투를 벌일 때 그 머나먼 남미 땅 콜롬비아가 국회의 결의를 거쳐 유일하게 전투병을 파병한 중남미 국가였다는 거려. 그때를 잊을 수 없는 저로서는 뉴스 속 그 장면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1951년 부산항에 도착한 그들의 군함 알미란테 파딜라호 콜롬비아 장병 5,100여 명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저는 어렸지만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말도 안 통하고 날씨도 다른 그 먼 나라에서 우릴 위해 싸워줬다. 그런 나라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콜롬비아군은 강원도 금성 전투, 백마고지 등에서 수많은 희생을 감내하며 끝까지 싸웠고 그중 일부는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지요. 그 후로도 한국은 콜롬비아를 형제의 나라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의 오늘 다시금 콜롬비아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을 울리게 될 줄이야. 콜롬비아 해군의 마누엘 로드리게스 중령. 그는 태평양 해상에서 순찰을 돌던 중 중국 불법 어선 3척을 발견합니다. 국제법을 어기고 콜롬비아 해역까지 들어온 그들은 콜롬비아 해군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물질을 계속했지요. 급기야 중국 어선은 물대포를 발사했고 콜롬비아 해군 대원 1명이 바다에 빠지는 치욕적인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작전 실패, 상부의 질책, 병사들의 사기 저하, 마누엘 중령은 절망 속에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작전 기록 계신 낡은 흑백 사진 하나를 꺼냅니다. 사진 속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그의 할아버지, 1951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콜롬비아 장교였습니다. 마누엘, 한국은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란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그날 밤 파도 소리와 함께 다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비웃기도 했지요. 한국이 왜 우리한테 신경을 써주겠어? 하지만 마누엘 중령은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응답할 거라고.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응답한 것입니다. 무려 포항급 초기함, 경주함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콜롬비아 해군의 해양 주권 수호에 함께하겠다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비 업그레이드, 스페인어 번역 매뉴얼, 6개월간의 실전 훈련까지. 그건 단순한 군사적 협력이 아니라 70년 전 전쟁에서 함께 피 흘린 형제에 대한 진심 어린 은혜의 보답이었습니다. 경주함이 콜롬비아로 도착했을 때 항구는 말 그대로 들썩였습니다. 언론도 시민도 해군 병사들까지 모두 나와서 마치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맞이하듯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함정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70년 세월을 건너온 우정의 증표였고 기억을 잊지 않겠다는 한국의 메시지였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은 경주함에 새로운 이름을 붙입니다. 바로 칼레아함. 콜롬비아 독립운동의 영웅 칼레아 장군의 이름을 딴 이 함정은 이제 단순한 순찰함을 넘어 국가의 상징이 되었지요. 장병들은 훈련 중에도 한국 해군이 만든 스페인어 매뉴얼을 들고 다녔고 경납고에는 태극기와 콜롬비아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식당 벽에는 은혜는 반드시 돌아온다 한국 속담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더랍니다. 이쯤 되자 마누엘 중령의 얼굴에서도 처음과는 달리 확신에 찬 미소가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칼레함은 처음으로 출항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누엘 중령은 함장의 자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이 배는 단순한 철덩이가 아니라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대한민국의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기에 그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지요. 칼레함의 첫 임무는 지난번과 같은 불법 조업 감시 작전이었습니다. 처음엔 병사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한국에서 훈련받은 정교한 레이더 조작법, 즉시 대응 매뉴얼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해군 고문단이 원격으로 실시간 조언을 보내주기도 했죠. 불법 어선들이 칼레함을 보고 도주하려 했지만 이젠 상황이 달랐습니다. 콜롬비아 병사들은 기민하게 항로를 차단하고 정확한 방송을 스페인어로 반복 송출하며 국제해양법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한 척의 어선도 도망치지 못하고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이날 이후 현지 언론은
칼레암을 콜롬비아의 바다 영웅이라 불렀고 마누엘 중령은 기자회견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건 70년 전 한국이 우리를 믿어준 것에 대한 고마움에서 비롯된 기적입니다. 작전 성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누엘 중령은 대한민국 해군으로부터 한 통의 초청장을 받습니다. 한 콜롬비아 해군 교류 행사에 공식 초청된 것입니다. 처음 초대장을 받았을 땐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 큰 나라가 정말 자신을 초대하는 걸까? 그저 형식적인 인사치레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후 서울에서 직접 파견된 국방무관이 공항에 나와 마누엘 중령을 환영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실감이 났습니다. 아, 정말로 한국이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비행기에 올라탄 그는 조용히 손에 들린 여권과 함께 할아버지의 흑백 사진을 꺼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한국 갑니다. 당신이 다녀온 그 땅으로요. 서울 김포공항에 내린 그 순간 마누엘 중령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상상하던 아시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눈앞에 펼쳐진 것은 첨단과 질서, 친절함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건 유럽도 미국도 아니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시야. 그의 첫 감상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호텔까지 안내한 한국 해군 장교는 유창한 스페인어로 콜롬비아에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중령은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30분 만에 이미 그는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깔끔했고 대중교통은 초정밀 시계처럼 정확했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예의 바르고 배려 깊었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위해 싸운 이유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서울 체류 중 마누엘 중령은 한국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실전 훈련과 기술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군대 훈련이 맞는가? 전자전 시뮬레이터, AI 기반 해양 정보 분석, 로봇 드론 작전 시연까지 그 모든 것이 콜롬비아의 해군 시스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훈련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장교들은 콜롬비아 장병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모든 시스템을 개방하며 세심한 통역까지 제공했습니다. 한국은 군사적 기술보다도 인간적인 따뜻함이 더 강한 나라다. 그는 그날 밤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 시간. 한국 해군 측에서 특별히 전통 한식 체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처음에는 조심스레 젓가락을 잡던 콜롬비아 장병들이 금세 숟가락으로 열심히 비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누엘 중령은 한 구석에 걸린 액자에 눈이 멎었습니다. UN 참전용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얀 배경 위에 붉은 글씨로 새겨진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이건 우리 얘기잖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함께 있던 한국 해군 장교도 말없이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서울 체류 마지막 날 작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등장했고 콜롬비아 해군에게 특별 우정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마누엘 중령은 손을 들어 경례를 하며 훈장을 받았고 그와 동시에 작은 봉투 하나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감사의 편지라는 제목의 한국어 편지가 들어 있었지요. 당신의 할아버지가 지킨 이 땅, 이제 우리가 당신의 바다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니라 진짜 우정입니다. 서울 체류 마지막 날 아침, 마누엘 중령은 혼자 호텔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통역 장교 없이 현지 공기를 직접 느끼고 싶어서였지요. 그렇게 걷다 우연히 시장 골목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곳, 그게 바로 그가 원하던 공간이었지요. 그곳에서 그는 김을 굽고 있는 한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외국인을 처음 보는 듯 아주머니는 살짝 놀라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이쿠, 외국분이시네. 콜롬비아서 오셨대요. 깜짝 놀란 마누엘은 어설픈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예, 콜롬비아 해군 친구 한국. 그 말을 듣자 아주머니는 김 두 봉지를 포장하더니 그에게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지켜줬다면서요? 이건 우리 집 김이에요. 꼭 가져가요. 그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백 건의 훈련, 수천 페이지의 매뉴얼보다 그 아주머니의 작은 김 선물이 그 어떤 외교보다 더 깊게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는 그날 일기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날, 나는 조국이 아닌 또 하나의 고향을 발견했다. 서울을 떠나기 전날, 마누엘 중령은 조용히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유물,
장비, 영상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는 그곳은 관광지가 아닌 기억의 성지였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참전 16개국의 깃발 사이에 작지만 당당하게 펄럭이는 콜롬비아 국기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시관을 천천히 둘러보며 유엔군 참전 명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의 한쪽 귀퉁이 낯익은 이름을 발견합니다. 카피탄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자신의 할아버지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대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군복 입은 청년의 얼굴이 기억 너머에서 생생하게 떠올랐지요.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안내 도우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한국을 지켜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누엘 중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한국이 아직도 이렇게 기억해주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태극기에 경례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의 희생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한국 방문 이후 마누엘 중령은 한층 더 높은 사명감을 안고 귀국합니다. 이제 콜롬비아 해군도 세계 수준의 작전에 당당히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죠. 그 기회는 곧 찾아왔습니다. 미국 주관 세계 최대 해상훈련 림페가라이엠PAC 참가. 그것도 대한민국 해군의 강력 추천으로 말입니다. 칼레암이 하와이로 향하는 길은 순조로웠습니다. 승무원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한국 해군과 함께한 훈련 덕분에 분위기도 고조되어 있었죠. 하지만 림팩 훈련 첫날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칼레암의 엔진이 이상 진동을 보이더니 급기야 멈춰버린 것입니다. 전 세계 해군 함정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움직일 수 없게 된 칼레암. 콜롬비아 언론은 굴욕적 상황이라며 비난했고 내부에서도 속속군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배가 이런 상태였다니. 기술 지원을 그렇게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그 불씨는 점차 한국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함장실에서 마누엘 중령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엔진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고 하와이 해군기지는 기술 지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지요. 우린 보여주고 싶었는데 콜롬비아 해군도 이제 강하다고. 그는 부하 장교의 말에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꼭 우리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지? 그 마음 깊은 곳에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국도 결국 이런 걸로 자기들 자랑하려 했던 건 아닐까? 그는 혼잣말로 중얼였지만 그 말은 그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찔렀습니다. 이튿날 새벽 3시 하와이 해군기지의 정박구역이 조용할 무렵 칼레암의 작은 고무보트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내린 10명의 사람들, 대한민국 해군 기술진이었습니다. 세종대왕함에서 급파된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장비를 꺼내고 곧바로 엔진룸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통역 없이도 정확하게 침착하게 고장 부위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은 단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도 자지 않고 식사도 거른 채 48시간 동안 엔진룸에서 땀을 쏟았습니다. 48시간이 지난 뒤 기적처럼 칼레암의 엔진이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거짓말처럼 힘차게 돌아가는 프로펠러 그리고 함교에 울리는 엔진음. 마누엘 중령은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를 들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한국, 우리가 너무 쉽게 의심했구나. 그는 즉시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한국 기술진에게 다가가 깊은 경례를 올립니다. 그들의 작업복은 기름과 땀에 젖어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왜 이토록까지 해주는 겁니까? 그 질문에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70년 전 당신들이 해줬던 것처럼요. 칼레암이 다시 바다를 가르며 훈련 해역에 복귀했을 때 이미 훈련은 절반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참가국들은 결국 칼레암은 빠졌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복귀 첫날 콜롬비아 해군은 단독 작전이 아닌 한국 해군과의 합동 작전 시연을 펼쳤습니다. 세종대왕함과 나란히 기동하며 위성 정찰 정보 공유, 전자전 협력, 해상 표적 타격 시범까지 완벽에 가까운 연동으로 참가국 사령관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림팩 주최 측은 특별히 가장 인상 깊은 참가국으로 콜롬비아 해군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정과 신뢰를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은 전투가 아니라 신뢰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누엘 중령은 감히 자국기를 올리는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건 바로 태극기와 콜롬비아 국기가 함께 바람에 나부끼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림팩 훈련이 모두 끝난 날 밤, 마누엘 중령은 한국 해군으로부터 세종대왕암 함교 위 만찬 자리에 초대받습니다. 하와이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세계 최첨단 이지스함 위에서 열리는 이 특별한 저녁은 그 어떤 국가 원수 회담보다도 의미 깊은 자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 전통 음식과 콜롬비아 커피가 함께 놓였고 두 나라 장교들은 웃으며 서로의 언어로 건배를 했습니다. 살로, 건배. 그때 한국 해군의 함장이 조용히 마누엘 중령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은색으로 정교하게 제작된 작은 배 모형, 선체 한쪽엔 콜롬비아 국기, 다른 한쪽엔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두 나라가 70년 동안 지켜온 우정의 상징입니다. 그 말에 마누엘 중령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외교가 이뤄지는 곳. 그것은 함정 위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우정이다. 세종대왕암 만찬이 끝난 후 한국 해군의 배려로 마누엘 중령은 잠시 함장실을 혼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전쟁의 전략이 아닌 조용한 회고의 시간이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늘 지니고 다니던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1951년 한국 땅을 밟았던 콜롬비아 장교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작은 태극기 배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배지는 한국 해군 장교가 서울을 떠나는 날 마누엘에게 건넨 것이었습니다. 이건 한국 해군의 정신입니다. 당신이 계신 바다에서도 빛나길 바랍니다. 마누엘 중령은 그 배지를 할아버지 사진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흘린 피가 70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진짜 우정입니다. 그 말과 함께 그의 눈가에는 더는 참지 못한 듯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림팩 훈련과 세종대왕암에서의 특별한 시간을 마친 후 마누엘 중령은 한국에서 받은 훈장과 태극기 배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담고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드넓게 펼쳐진 태평양을 보며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단지 감사와 기술 교류의 차원일 줄 알았던 이 여정이 이렇게 그의 인생의 방향까지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한마디, 한국은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란다. 그 말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번 여정으로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귀국 후 마누엘 중령은 콜롬비아 해군 본부에 작은 액자를 하나 걸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극기와 콜롬비아 국기, 그리고 헤만다베레르와 진짜 형제라고 적힌 문장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공식 보고에서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해 림팩 훈련 중 있었던 세종대왕암 기술진들의 헌신을 이야기했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한 장교가 물었습니다. 중령님, 한국은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도와준 걸까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 싸웠다는 걸. 그리고 한국은 절대 그걸 잊지 않는 나라야. 그날 이후 콜롬비아에서는 칼레아함과 한국 해군에 대한 이야기가 젊은 장병들 사이에서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과거 전쟁 이야기로만 기억되던 한국 전쟁이 이젠 현재의 기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콜롬비아 언론도 이 이야기를 크게 다루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한국이 보여준 우정에 감동을 표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고등학교 역사 수업에 콜롬비아 한국 우정 사례가 교육 자료로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는 문득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당신 인생에도 시간이 지난 뒤 뜻밖의 방식으로 되돌아온 은혜가 있었나요? 콜롬비아 해군이 받은 한국의 도움처럼 우리가 잊고 지냈던 누군가의 진심, 어느 순간 다시 삶을 바꾸는 방식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나요? 그 기억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신 오늘 하루가 그 은혜에 다시 인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진짜 우정은 오래 기억하는 것이다. 그 우정이 바다를 건너 세대를 넘어 기적처럼 이어질 수 있다는 걸 한국과 콜롬비아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이야기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감동적인 은혜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